실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활 속 제품에 어떠한 발명 기법들이 담겼는지 알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더하기라는 기법이 있었죠. 하나의 물건에 다른 물건이나 또 기능을 더해서 더 좋은 것들을, 좋은 기능들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부분이나 기능을 하나를 제거를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빼기였어요. 그 다음에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를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새로 만드는 거, 그런 발명 기법, 모양 바꾸기 기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바꾸기 기법, 또 이렇게 우산의 크기나 접는 방법 등을 변경하면서 크기 바꾸기 기법도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반대로 하기 기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발명 기법을 왜 배웠을까요?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그런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당장 만들지는 않을 거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만들게 될 테니 오늘 구상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자, 66페이지로 넘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구상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제작을 시작할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떻게 할지. 문제 이해하기, 그 다음에 연구 개발하기,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디어 실현하기와 평가하기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창의적인 제품들은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해 봅시다. 이거 대단한 걸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막 트랜스포머급의 그런 대단한 걸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이해하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뭔가 창의적인 제품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평소에 노래를 켜놓고 듣는데 조금 더 크게 듣고 싶어. 노래를 더 크게 들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면 되죠. 하지만 내가 당장 사기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겠죠. 하나만 해가지고 막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이디어를 실현해야겠죠. 먼저 그러면 내가 그렸던 예상도 그림에 비춰봤을 때 어떤 재료나 이걸 만들기 위한 기구, 공구는 뭐가 필요할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작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정말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한 제품이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어떤 홈이 있는 제품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끼워놓고 노래를 틀면요.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울려서 소리가 더 잘 나더라고요. 자, 67페이지부터 이제 여러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에는 이제 구상하는 시간이니까 뭐 재료가 당장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생활용품이에요, 여러분. 생활용품을 구상하고 제작해 봅시다.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다. 또는 잘 쓰고는 있지만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개선할 점이 있다고 느낀 물건을 일단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직접 생각을 하면서 해보시고요. 당장 생각이 안 나면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다 해서 쓰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왠지 조금 고쳐야 될 점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쵸? 그러면 개선해야 할 점이나 불편한 점은 소리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전기가 필요하니까 이런 전기도 들지 않고 비용도 많이 안 드는 방법이 필요해요. 여기다가 여러분 거는 쓰면 되겠어요. 자, 문제 이해하기까지 다 썼나요?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건데요. 연구 개발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안, 2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안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제안하는 거, 두 번째로 제안하는 거 이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구상을 해봤냐면 태양광 충전 기능을 추가하자라고 해서 더하기 기법을 해서 스피커에다가 태양광 이 판을 이렇게 붙이는 거를 아마 구상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이디어가 이제 전원 장치를 빼고 확성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전원 스피커를 만들자. 그래서 뭔가를 빼는 기법. 여기 중에 이제 더 우리 발명 기법 앞에서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거를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한번 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겁니다. 구상한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전에 여기 1안, 2안에서 보면 태양광 이런 거 여러분 만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탈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전원 스피커가 됐고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전원 스피커는 재활용품 등을 이용해서 제작하도록 하고 거치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됐으면 지금 여러분 다 멈춰가면서 하고 있죠? 68페이지로 가서 드디어 오늘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구상한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제품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예상을 스케치를 한 겁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런 데다가 울림통이 있고 뭐 장식도 예쁘게 할 거야.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나올 거다라는 거를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완성품이 이렇게 생길 거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시고요. 이거 선생님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8페이지를 보면은 구상도를 이제 그리는 게 있어요. 스케치를 위해 대략적으로 했으면 자신이 구상한 작품의 특징이 좀 더 잘 나타나도록 제작하기 쉽도록 모양을 정확하게 그립니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모습을, 전체적인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그렸다면 여기에서는 부품 하나하나, 어떤 재료 하나하나가 대략 길이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치수나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친구는 휴지심, 휴지심 뭔지 알죠? 이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휴지심을 하나 사용하겠다. 재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컵이 2개가 들어가네. 오, 굉장히 간단한 재료를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활동지 127쪽 또는 128쪽을 이용해서 그려볼 건데요. 미리 뜯어놨어요. 이렇게 127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각 모는 종이이기 때문에 좀 더 뭐 반듯반듯하지 않은 제품들 그리기 좋고, 이 뒤에 장을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의 사각 모는 종이가 있어요. 이 2개 중에 양쪽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그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그린 거는 그냥 잘 놔뒀다가 다음에 사용할 거고,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거는 68페이지의 요 그림입니다. 여기 스케치 예시로 대략적인 모습이 들어간 이 부분을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또는 뭐 클래스틱 메시지로 전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직접 그려서 전송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과제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학교에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